디플레이션의 경고, 한국 경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디플레이션에 대한 위험성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앞을 내다보는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경고를 하고 있습니까? 네, 디플레이션을 경고를 하고 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제가 계속 꾸준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디플레이션에 대한 경고, 위험성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그리고 제가 이제 2019년도에 첫 방송을 할 때도 디플레이션 없다. 앞으로 인플레이션 시대가 될 거라고 미리 예언을 했었죠. 2019년도에. 그 이후로부터 코로나가 터지면서 정말 실제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찾아왔습니다. 자,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물가 상승이라고 하죠. 여기서 손해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디플레이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라요. 디플레이션이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경제도 죽어가고 사람도 죽어가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전쟁 때문에 사람이 죽은 것보다는 이 디플레이션, 그렇죠. 공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패닉 상황, 우리가 세계 대공황 때 죽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디플레이션은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빨리 금리 인하를 해야 됩니다. 금리 인하. 그리고 금융 완화 정책을 써야 되겠죠. 지금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다음 세대,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엄청나게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플레이션에 빠지지 않으려면은 지금 하는 총재, 이 사람이 빨리 바뀌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원달러 환율도 심각합니다. 하락세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이 하락세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 양반 지금 임수정 씨라는 이 기사를 잘못 썼는데 하락세가 아니고 뭡니까? 폭락세죠. 폭락세. 이렇게 단기간 환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적이 없었습니다. 자, 이것의 대표적인 이유가 뭡니까? 약달러입니다. 약달러 기조입니다. 자, 이 약달러 기조가 이렇게 계속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율이 급락하게 되는 거죠. 환율. 우리나라 돈 가치가 올라가고 이 이유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수출 기업들 다 죽습니다. 이러면 수출 기업들 수출이 안 돼요. 수출.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출 기업들이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데 이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겠죠.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금리 인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금리는요 2.5%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나라 경제 체력을, 기초 체력을 봤을 때는 2.5% 제가 항상 강조해 드렸습니다. 미국 금리 따라가면 안 된다. 우리나라 금리는 2.5% 넘어가면 우리나라 다 죽는다. 자, 이것을 무시했죠. 제 경고를.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하고 한국은행이 제 방송을 보지 않고 제 의견을 무시를 해버렸습니다. 안 돼요. 이러면.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이 이후로 나타나는 현상은 물가가 마이너스권까지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크다고 생각합니다. 마이너스. 저 개인적인 의견이죠. 지금은 물가 상승률을 보시면은 5%대 유지한다 그러고 지금 현재입니다.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은 3%인데 이 이후로는 급격한 물가 하락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자, 그래서 앞을 내다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물가가 2%까지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면은 저는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것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행은 작년 12월입니다. 일본에선 12월 정도에서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근데 지금 갑자기 어떻게 됐습니까? 약달러가 되고 약달러 그리 되고 그다음에 엔화 가치가 상승하게 되겠죠. 엔화 가치가 상승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출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수출이. 그러면 이것이 일자리로 우리가 지금 고용 시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으니까 자, 갑자기 한 달도 안 돼서 전략을 바꿔버렸습니다. 금융 완화 조치를 내려버렸습니다. 금융 완화. 자, 금융 완화 조치를 내리고 그다음에 국채를 매입했습니다. 국채를 매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중에 지금 유동성이 증가하게 되겠죠. 유동성.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본도 지금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발빠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올리지 않죠. 그 마이너스 1% 그대로 유지하고 그리고 유동성을 대폭적으로 풀고 있다. 자, 이겁니다. 지금 미국을 보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지금 정말 미국의 물가를 보면 안 되고 미국의 고용, 소비시장, 금리 절대로 보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지금.
자, 만약에 이것을 조금이라도 늦추게 되면은 디플레이션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정말 다 죽을 수가 있습니다. 뭐 기업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설사 부도만요. 지금 건설업종 부도만 하루 200개씩 부도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더 심각합니다. 디플레이션 압력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도 마찬가지로 최대 규모로 금융 완화를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하뿐만 아니고. 그래서 올해 물가가 지금 2.3%가 전망된다고 하죠. 자, 우리나라도 지금 제가 볼 때는 5월 전에 2%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지금 물가 상승률이. 그래서 경기 회복에도 장기 디플레 우려 때문에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뭐 3%에서 2%까지 도달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급격한 물가 하락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 이거는 지금 한국은행 마찬가지입니다. 하는 그리고 연준 있죠. 이거 장난치면 안 됩니다. 이제 앞을 내다봐야 돼요. 네. 그리고 뒤에 투기 세력들에 의해서 오다 받고 지시를 받고 지금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과 중국, 한중일 이 동아시아 3개국 중에는 일본과 중국이 팔바닥 움직이고 있고 한국은 지금 미국의 금리만 쳐다보고 있는 이 바보짓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역적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나중에 정말 감당 안 됩니다. 이거. 다 죽고 나서 무슨 뭐 이유가 있습니까? 금리 그때 내리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노무라에서 제 유튜브 미풍성생 방송을 보고 지금 보고서를 썼는지 모르겠는데 5월부터 제 의견하고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린 거죠. 5월부터 금리 인하 한다고. 저는 이제 3월 달부터는 금융 완화 조치가 내릴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5월에 금리 인하가 되고 지금 연내 1.5%죠. 1.5%죠. 낮출 거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3.5%니까 기존금리를 2%까지 미만으로 떨어질 거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성장. 결국에는 디플레이션 우려 때문입니다. 디플레이션. 네, 디플레이션이 되면은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폭락합니다. 여러분들 실업자가 길거리에 넘쳐나가고 노숙자가 넘쳐나가고 대한민국에 살아남는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노무라 증권에서도 한국은행을 이 지금 바보짓을 하고 있으니까 빨리 무엇을 해라고 얘기합니까? 금리 인하 빨리 해라는 겁니다. 금리 빨리 낮춰라. 자,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한국은행에서 이 디플레이션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심각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큰 폭의 금리 인하를 났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한국은행에서 이창용 이 사람은 금리를 내릴 생각이 전혀 없죠. 지금 답답합니다. 지금. 네, 그래서 지금 이창용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은 지금 금리 동결해서 곤란하다면서 지금 다른 사람들은 지금 빨리 금리 인하 내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경제가 그만큼 심각하니까.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시장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인상 사이클 종료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시장은요, 네, 한국은행을 안 믿는다는 겁니다. 한국은행. 한은과 이창용을 믿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행태를. 무슨 투기 세력들이 지금 받아먹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한은과 이창용 이 두 사람은 손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의 디플레이션을 지금 조만간 나타날 디플레이션에 경기 침체와 이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다. 만약에 이거 지금 금리 인하를 동결해서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이 사람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그래서 시장은 믿지 않는다는 거죠.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창용 이 총재를 일만의 양심을 한번 믿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의견이 다르다는 겁니다. 한국은행과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하고 시장은 다르게 보고 있다. 시장은 어떻게 보고 있다? 제가 작년부터 꾸준하게 말씀드렸죠. 올해부터는 금리 인하할 것이다. 네, 그런데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 동결해서 곤란하다면서 자기 혼자 올릴 거래요. 자,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창용은 지금 꼴대 옮기면 안 된다고 하면서 물가 2%대 목표 고수하는데 이게 2%가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지금 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유동성을 하지 않으면 마이너스 금리라고 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 간다는 얘기죠. 다 죽는다. 그래서 지금에 필요한 거는 골대 옮기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창용이라는 사람이 이 골키퍼를 지금 교체를 해야 됩니다. 골키퍼. 능력 없는 골키퍼를 이 사람을 교체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살려면요. 정부 관계자들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은행하고 정부는 서로 지금 엇박자를
틀면서 저로 반대하는 반대적인 어떤 정책을 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참 도대체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도대체 지금 뭐 경제학 원론이라도 보고 있는 사람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책이란 것은 무엇이냐? 지금 현재로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을 분석을 해야 되겠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라는 겁니다. 선제적으로. 자, 그래서 지금 주담대 금리도 어떻습니까? 내려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당국에 물론 압박도 있습니다. 당국에 압박이 있다고 뭐 당장 자기들이 내립니까? 그런데 주담대 금리를 변동금리 낮아지고 있고 코픽스도 11개월 만에 하락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주담대 금리는 당국의 압박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좀 내려달라. 뭐 여수신 금리, 예금 금리, 그리고 대출 금리 좀 내려달라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코픽스입니다. 코픽스는 이게 압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정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되는 게 아니죠. 근데 왜 코픽스가 내려갑니까? 기준금리가 0.25%, 3.5%까지 올랐죠. 0.25% 인상을 해서. 그럼 당연히 코픽스가 올라야 되는데 코픽스가 안 오른다는 겁니다. 이 말이 뭡니까?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를 안 믿는다는 겁니다. 시장이. 시급하다는 겁니다. 금리 인하가 굉장히 시급하다는 거를 지금 코픽스가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네. 뭐 지금 한국은행 이창용은 한국은행도 마찬가지겠지만 주택 가격 폭락, 주식 폭락, 뭐 일자리 다 폭락, 예, 네, 그리고 기업들 다 폭락, 다 죽어라. 이제 건설사 한 달에 200개 뭐 부도나고 다 죽으라고 지금 뭐 물 떠놓고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그 사람들은. 네, 그래서 뭐 투기 자본 들어와서 저가에 담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5천만 명 대한민국 국민들은 선량합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하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시장은 지금 한국은행을 믿질 않는다. 사기꾼으로 보고, 저는 사기로 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저는 선제적으로 빨리 대응을 해야 된다. 지금 시급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지금 굉장히 시급한 것은 한국 경제가 디플레이션으로 가지 않게 만드는 것. 디플레이션입니다. 자, 이거는 무엇입니까? 이 지옥입니다. 지옥이에요. 지옥문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의 물가 상승률을 보고 대응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하루빨리 지금 빨리 2% 미만으로 금리가 시급하게 내려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